공학과 공학이 만나는 장소, 공공장소 예스! 공공장소 예스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1회 공공장소 예스의 진행을 맡게 된 차세대 공학 리더 예스의 회장 권도혁입니다. 저희 공공장소 예스는 공학과 공학이 만나는 장소 예스라는 뜻으로 다양한 학과를 전공하고 있는 차세대 공학 리더 예스의 회원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공학 트렌드와 미래의 기술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교류하고 한번 의견을 나눠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자리입니다. 먼저 이번 제1회 공공장소 예스에 출연해주신 출연자분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준교님부터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과에 재학 중인 김준교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화공생명공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한국과학기술원에서 석사과정 중인 남채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에서 재료공학과 물리학을 복수 전공하고 있는 유경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중앙대학교 기계공학과에 재학 중인 양성우라고 합니다. 네, 이번 공공장소 예스가 첫 시간인 만큼 다양한 학과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 그런 주제를 한번 선정해 보았는데요. 이번 제1회 공공장소 예스의 주제는 친환경차 속 우리의 전공은 어떻게 쓰일까?입니다. 각 학과별로 이제 친환경차를 바라보는 시선들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각 학과에서는 어떠한 내용을 다루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제 친환경 자동차가 어떤 것인지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경민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타는 자동차는 석유를 기반으로 한 연료를 사용을 하는데요. 친환경차는 석유를 기반으로 하지 않고 다른 에너지원을 사용해서 운행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이러한 친환경 자동차를 사용하게 될 경우 장점은 석유 연료를 연소하게 되면 다양한 환경 오염 물질들이 방출이 되게 됩니다. 이산화탄소나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같은 다양한 오염 물질들이 방출되어 대기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친환경차를 가동시키게 되면 이러한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고 운행되는 자동차를 친환경차라고 정의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이런 내용들이 많이 이제 대두가 되면서 친환경차에 대한 다양한 이슈들을 좀 접해봤던 것 같은데, 혹시 출연자분들께서 최근 이제 친환경차에 대한 이슈를 좀 소개해 주실 분도 계신가요? 제가 그건 설명드릴게요. 최근 전기차 화재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면서 배터리의 중요성 그리고 친환경차의 안정성이 좀 더 중요시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 다이슨 어워드 국내전 수상작인 배터리팩 내부 화재 진압 아이템인 시소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배터리의 양극과 음극이 물리적으로 만났을 때 화재가 나는데, 이때 전해질을 미리 없애줌으로써 화재가 더 큰 피해로 이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이슈들이 이제 다양하게 나오는 걸 보니까 친환경차가 확실히 최근 이제 사회적인 관심을 많이 끌고 있는 이슈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양한 전공의 출연자분들을 모신 만큼 여러분들 전공을 살려서 친환경차 쪽으로 이제 진로를 선택하게 되면 어떠한 직무를 또 저희가 할 수 있을지 한번 얘기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차량의 경량화와 강도를 동시에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그에 적합한 신소재 개발이 필수적인데요. 예를 들어서 차체를 가볍고 튼튼하게 설계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성질을 가진 소재 개발이 필수적일 것입니다. 그리고 엔진과 관련해서도 엔진은 굉장히 고온에서 동작하기 때문에 고온에서 안정적이면서 강력한 재료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차의 여러 부분에 적합한 소재를 개발함으로써 친환경차의 개발에 재료공학부가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료에 관련된 분야라면 저희 에너지자원공학과에서도 다룰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에너지 자원에는 에너지 자원뿐만이 아니라 광물 자원도 포함이 되는 만큼 이런 금속 자원들을 채굴하는 과정에서 재련하여 순도 높은 자원을 제공을 하는 방향에서 활약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이런 소재뿐만 아니라 전기차를 이용하는 인프라와 관련된 부분에서도 활약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전기차를 보급하는데 가장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시설인 전기차 충전소가 어느 위치에 위치했어야지 전기차들이 충전하는데 무리가 없을지와 같은 부분에서 활약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저희 화공생명공학과의 경우에는 배기가스가 없는 친환경 자동차를 연구하기 위한 이제 2차 전지 분야의 연구지구로 종사할 수 있는데요. 수소연료 전지나 배터리 같은 경우는 수소차나 전기차에 많이 활용되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이제 배터리 내부 구조를 변형을 하거나 새로운 소재를 개발하는 등의 연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크기 대비 에너지 저장 비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쪽으로 연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충방전 과정에서 이제 안정성 테스트를 하는 직무로도 나아갈 수 있습니다. 네, 저희 이제 기계공학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약간 기계공학과인 만큼 자동차라는 기계에 대해서 좀 더 깊숙하게 개입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이제 설명드리고 싶은 분야는 이제 차량 개발이라는 분야에 대해서 좀 말을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 차량 개발이라는 분야에서는 크게 차량 설계, 그리고 또 전동화 설계,
그리고 차량 제약 개발, 그리고 배터리 및 수소연료 전지 개발이라는 이런 4가지 정도 등의 부서가 존재해요. 그래서 이 중에서도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이 차량 설계 파트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는 지속 가능한 모빌리티 기술을 개발하고 또 이런 기술 개발에 앞서서 디자인에 대해서도 연구하고 다른 전공에 대한 차량 재원을 고려해서 친환경 그리고 차량 공유 시대에 적합한 차량을 만드는 파트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분야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다양한 좀 자동차라는 기계에 대해서 좀 더 깊숙하게 개입하고 있는 형태로 기계공학과는 앞으로 진로를 설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시는 내용을 듣다 보니까 정말 다양한 분야나 이제 직무로도 진출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분야나 직무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각 학과에서 어떠한 내용을 배우는지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저희 재료공학부에서는 당연하게도 재료공학 일반론에 대해서 먼저 배우는데요. 이런 재료공학 같은 경우에는 재료의 물성과 그 발현된 원리 같은 것들에 관심이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측정하는 방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물성을 더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 그런 것들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차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것이 리튬이온 배터리인데요. 리튬이온 배터리에 대해서도 재료과에서 굉장히 많이 연구가 되고 있는데, 저희 과에 응용전기화학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응용전기화학은 리튬이온 배터리와 관련해서 그 안에 사용되는 리튬 화합물들의 화학적이고 물리적인 성질에 대해서 배우는 과목인데요. 이러한 과목도 당연히 친환경차와 연관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저희 화공생명공학과에서도 무기재료공학이라는 과목을 배우는데요. 그렇지만 저희는 재료 물성을 이제 개선시키는 것보다는 이제 배터리 내부의 양극의 구조를 이제 무기화학 관점에서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과에서는 사실 배터리나 수소차에서 발생하는 이제 전기화학 반응과 관련 공정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는 편인데요. 실제로 제가 수강했던 에너지공학의 경우에는 배터리 구성 요소와 그리고 그와 관련된 원리를 배우게 되고요. 그리고 전기화학공학이라는 이제 과목을 통해서는 배터리 구동 과정에서의 화학적 변화를 배우고, 방금 언급해 주셨던 리튬이온 배터리 이외에도 다양한 전지에 사용되는 전기화학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혹시 그럼 기계공학과에서는 또 어떠한 내용을 배우나요? 일단 먼저 동력학을 배우게 되면서 동력학에서 이제 어떤 물체의 동적인 아니면 기계의 동적인 거에 대해서 배우고, 이제 거기서 좀 더 나아가면은 기계 진동학이라는 학문을 배우게 돼요. 그 진동학을 좀 더 분석하고 탐구하는 학문이 이제 기계 진동학이거든요. 그럼 이런 이제 기계 진동에 대해서 좀 더 배웠다면 전체적인 차량 시스템에 대해서 제어하는 시스템에 대해서 좀 더 배우게 되는데, 이제 그거에 대한 학문이 자동 제어 학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동 제어를 배우면 전반적인 시스템 안에서 굴러가는 이제 우리가 제어해야 될 부분을 자동적으로 시스템이 제어하게 해주는 이런 효율성을 관리해주는 부분이 자동 제어학이고, 이제 앞에서 동력학에 대해서 설명했다면 여기 재료공학이랑 화학공학과에서 말해줬던 것처럼 재료역학이라는 거에 대해서 배우는데, 저희 이제 재료의 전반적인 하중, 그래서 재료를 어떻게 설계하고 또 이거를 이렇게 부합시켜야 되는지, 어떤 시스템에 부합시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배워서 뭔가 특성이라기보다는 이 재료가 어떻게 해야지 더 안전하고, 그리고 이 시스템 바디 자체가 좀 더 안전성이라든가 아니면은 하중에 대한 이런 뭔가 소성 병영, 이런 병영에 대해서 배우게 되다 보니까 뭔가 앞선 과들이랑 조금 다른 부분에 대해서 배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앞에서는 열에 대해서 배터리 같은 열에 대해서 배우게 된다고 하는데, 저희는 뭔가 전반적인 시스템 안에서 이제 전기를 굴렸을 때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전환돼서 에너지 형태로 이렇게 전체 바디에 흘러가게 되잖아요. 그럼 이제 그런 유동적인 열 상황에 대해서 그게 어떻게 에너지 효율을 관리하고 어떻게 하면 이 에너지를 이 시스템에서 이 시스템으로 넘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배우는 게 열 전달, 그리고 연력학, 이런 파트들에서 배우고, 마지막으로는 이런 차량의 어떤 디자인을 설정하는 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제 차량이 외부 상황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유체 상황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럼 이 유체 상황에 맞게 좀 더 효율이 높은 자동차를 만들게 되는데, 이런 자동차에 대해서 조금 더 베이직하게 배울 수 있는 게 유체역학, 이렇게 해서 총 4대 역학을 이제 기준으로 좀 설명을 드려봤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4대 역학을 기반으로 해서 좀 더 친환경차라는 분야에 대해서 좀 더 나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공과대학에서는 역학과 공정 설계 과목을 다 같이 배운다고 알고 있는데, 저희과 역시도 연력학을 전공 필수로 수강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앞서 언급해 주셨던 기계공학과에서는 좀 더 가시적인 부분을 이제 연력학을 배우게 된다면, 저희 과에서는 이제 액체 연료나 기체 연료에서 발생하는 화학 반응에 대해서 좀 더 배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관련된 부분을 실제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최적의 값을 확인하기 위한 반복 계산을 하거나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수업을 학습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에너지 자원공학과에서도 앞서 언급해 주셨던 재료 역학 또는 공정 설계와 같은 부분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재료와 관련된 부분으로는 아무래도 에너지 자원 재료 역학이라는 이름의 강좌가 있는데, 그 강의의 경우에는 이게 기계공학과 마찬가지로 재료에 가해지는 하중으로 인해 생기는 소송 변형과 관련된 내용을 주로 다루는 것 같아요. 그것과 반대로 이제 에너지 자원 재료 공정 및 설계라는 과목이 있는데, 해당 과목 같은 경우는 재료 연력학을 배우기 때문에 화학공학이나 재료공학에서 다루는 것처럼 재료에 열이 가해졌을 때 생기는 열적 특성에 대해서 조금 더 함께 다루는 것 같습니다. 이와 반대로 이제 배터리와 관련된 부분도 함께 배우고 있는데요. 배터리와 관련된 부분은 에너지 환경 전기화학 시스템이라는 과목에서 리튬 이온 배터리 전 과정, 이제 제조부터 사용 및 재활용에 이르는 전 과정을 다루는 과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 외에도 앞서 저희 과의 독특한 점으로 얘기 드렸던 인프라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에너지 GIS라는 과목이 있는데요. GIS, 지리정보 시스템의 약자로 공간 정보를 지도상에 조합하여서 어느 위치에 충전소가 입점을 해야지 도로상의 이제 전기차 충전소들의 대기열을 가장 단축할 수 있을까와 관련된 공간 정보를 다루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네, 말씀해주신 여러분들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전부 이제 각 학과에서 이렇게 미래 모빌리티의 중요한 역할을 다들 하고 계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는데, 저희가 아무래도 다 공통적으로 저희가 공학을 전공하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아무래도 미래 사회에서는 이렇게 공학이 지금보다도 더 영향력이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좀 들기도 하네요. 아무래도 이렇게 친환경차에 대해서 각 전공이 상호 보완적인 요소가 이제 있는 상태로 같이 뭐 연구를 하거나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혹시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뭐 일단 뭐 저부터 먼저 말을 해보자면은 뭔가 친환경차를 개발할 때는 뭔가 기계적 설계가 가장 먼저 고려가 되는데, 뭐 차량의 구조적 안정성이나 뭐 동력 전달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주행 성능 이런 걸 최적화하는 게 목표가 될 수 있는데, 뭔가 이런 성능만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뭔가 다른 기계공학과뿐만 아니라 다른 전공들의 지원이 필수예요. 그래서 뭔가 예를 들자면 뭔가 배터리를 연구함에 있어서도 아까는 이제 저희는 뭔가 다 동적인 상황들로 다 연결이 되어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배터리라는 시스템은 사실 저희에게 엄청난 전문적인 분야는 아니에요. 왜냐면 뭔가 연료전지 뭐 이런 걸 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배워보지도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화학공학과나 뭐 에너지 자원공학과에서 이런 배터리 셀 안에다가 최대한 많은 에너지를 축적해야 되잖아요. 그런 효율성의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저희 과보다는 뭔가 이런 화학공학과나 아니면 에너지 자원공학과 이제 전공분들에게 맡겨서 이런 것들을 뭔가 더 극대화해서 이런 다양한 요소들이 하나의 차량으로 모여서 뭔가 더 완성차, 그러니까 완성된 친환경차라는 게 등장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또 배터리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관리 시스템 또한 중요할 것 같은데요.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배터리의 상태를 조절하거나 또는 출력 같은 거를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도 결국에는 기계적 설계와의 조화가 이루어져야지만 전기차 또는 수소연료차가 제대로 동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재료공학과에서는 소재 개발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사실 어떤 소재를 개발해야 하느냐라는 것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다른 과들에서 제시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차체를 만들고자 하는데, 아까 얘기를 드렸지만 차체는 강하고 가벼워야지 최대한 연비가 좋은 자동차를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런데 아무리 강하고 가벼운 소재를 만들어도 만약 그 소재가 녹이 잘 쓴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경우엔 자동차에 사용하기 조금 어렵겠죠. 이런 식으로 아무리 좋은 성질을 나타내는 소재가 있어도 다른 과에서 그 소재는 이러한 특성을 가져야 한다라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지 않으면 그 소재가 자동차에 사용되더라도 제대로 된 성능을 낼 수 없는 그러한 불상사가 발생하기 때문에 당연히 다른 과의 통합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결국 각 전공이 이제 독립적으로 어떤 연구를 수행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다들 해주신 것 같아요. 결국 각 분야가 이제 밀접하게 협력을 할 때 이제 완성된 친환경차가 탄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전기차나 수소차와 같은 친환경차에서는 각 전공의 협력 및 연계가 더욱 중요해지게 되는데요. 가장 먼저 배터리와 같은 에너지 저장 기술, 그리고 차량의 소재와 배터리의 소재를 다루는 재료공학, 그리고 차량의 기계적 설계, 이 외에도 배터리를 제조하는 화학공정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전공들의 협력이 함께 이루어져야지만
성공적인 친환경차를 만드는 것 이외에도 친환경차의 상업화에 성공에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이제 소감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먼저 네. 네, 뭐 저부터 먼저 하자면 뭔가 이런 친환경차에 대해서 이런 다양한 전공을 가진 분들이 나와서 서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부분이 너무 좋았는데 이거를 뭔가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이 뭔가 아무쪼록 너무 이렇게 진지하거나 이렇게 막 너무 담담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좀 유쾌하고 재밌게 받아들여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뭔가 이런 진지한 얘기보다는 이런 하나의 전기차, 뭐 수소차 이런 친환경차가 하나의 트렌드다 라고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 중앙대학교 기계공학과 양성우였습니다. 네, 저는 지금까지 재료공학과 물리학을 복수 전공하면서 뭔가 이론적이고 약간 수식으로 전개되는 그런 것들에 관심이 많았는데요. 다양한 전공자분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좀 프랙티컬하고 현실과 관련된 이슈들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보는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네, 공공장소 1화 첫 출연진으로서 그리고 화공생명공학과 대표로서 이렇게 참여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고요. 이러한 자리를 마련해주신 한국공학한림원과 예스 홍보분들에게 감사의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네, 저도 지금까지 차세대 공학리더 예스에서 진행하는 전공 설명회에 참여하면서 여기 계신 나머지 세 분의 전공에 대해서 많이 들을 기회가 있고 어느 정도 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친환경차라는 세부 분야에 대해서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또 제가 몰랐던 새로운 분야를 알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다양한 전공을 가진 저희 예스 회원분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어떠셨나요? 재미있으셨나요? 저희 공공장소 예스는요, 또 다른 새로운 공학 트렌드와 다양한 전공을 가지신 예스 회원분들을 모시고 새롭게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그때도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공공장소 예스였습니다.